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젤리 설렁탕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밥충들의 가슴을 제가 뛰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맛있는 설렁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긴 영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합이 죽이지 않나요? 설렁탕을 공짜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설렁탕은 유치장에서 먹는 맛이 최고야. 아, 그럼요 형님. 그렇다고 예약도 안 되는 유치장까지 가서 설렁탕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요. 아부장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가 정말 간단해서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바로 사골입니다. 사골을 설명드릴 때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뼈에 대한 부위를 설명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결정장애가 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수입산이냐 한우냐. 아부장은 한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수입산 사골과 한우 사골은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우 사골이 뭐 보통 1kg에 10,000원에서 조금 넘거나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입산은 정말 싸게 사면은 업체에서 사면은 2,500원에서 뭐 3,500원, 4,000원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부장은 이번에 그냥 인터넷으로 3,500원씩 구매를 했고요. 6kg를 구매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구입한 사골은 총 6kg, 6kg에 2만원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대로만 똑같이 하신다면 그 어떤 식당에 가서 드셨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렁탕을 드실 수 있을 거라 100% 확신합니다. 양지입니다. 사골 구매한 데서 500g을 같이 주문을 했어요. 500g에 8,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설렁탕에서 왠지 고기 그 고명이 빠지면 서운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한 것 뿐입니다. 하여간 양지 500g입니다. 양지머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너무 뻑뻑하고 그래갖고 싫어요 이런 거. 이거 별로예요. 단순히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둘 다 얼어있는 상태고 얘는 그냥 녹일 거예요. 물에다 담궈서 녹이겠습니다. 양지는 차가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녹이겠습니다. 사골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로 솥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6kg 이상 하는 걸 추천합니다. 5kg 이상. 왜냐면 3kg나 이런 게 국물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이왕 맛있게 먹는 거 좀 진하게 먹어야 되니까 6kg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계실 거예요. 아, 얘가 여기다 넣고 이제 핏물을 빼겠구나. 아닙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솥에다 일단 물을 부어줍니다. 물의 양은 뼈가 당연히 넉넉하게 잠겨야겠죠?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늘 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꼭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냐, 보통 집에서 할 때 이 핏물 빼고 뭐 이런 작업 때문에 사람들이 엄두를 안 내요. 핏물이 그래도 아부장이 의심스러워서 빼시고 싶은 분들은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게끔 해서 한 20분이나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위아래를 섞어주면서 그 물이 계속 빠지게 둬야 돼요. 20분마다 한 번씩 해. 그랬는데 6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흔들면은 피는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완벽하게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뼈를 끓이는 방법을 한 몇십 가지는 방법으로 끓여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불을 켜줍니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끓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 설렁탕을 제대로 뽑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요리를 하시든 간에 파생될 수 있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불을 켜고 시간이 좀 지나서 물이 따뜻해지면은 이게 피가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인 거니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설렁탕을 할 때 이따가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작업이 있는데 중간중간 밑에 있는 뼈를 들어서 위아래를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에다가 그냥 이걸 그대로 놓고 그대로 계속 끓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반드시 뼈를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끓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얘가 끓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겉에 있는 이거는 지금 원래 사실은 안 걷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다음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건데 제가 걷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넘칠까봐. 넘쳐서 주방에 핵폭탄 테러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걷어내면 바로 끓어버려요. 이게 지금 층이 생겨서 끓는데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뚜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나오는 이런 불순물들, 이거는 다 피입니다. 피예요. 피. 천지처럼 이렇게 뭉치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건 이 와중에도 뼈를 한번 막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 넘치게 하지 말고 뼈 바닥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이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면 타이머를 15분을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 끓이는데 끓이는 동안 불의 세기는 이게 넘치지 않을 정도의 세게 끓여주셔야 돼요. 이거 오늘 계속 그렇게 끓일 겁니다. 이 국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센 불, 이게 은근하게 막 뽀글뽀글 끓어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설렁탕이 안 돼요. 타이머가 울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불을 꺼주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대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 끓여놓은 걸 모두 따라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솥입니다. 이 솥을 절대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솥을 아주 깨끗하게 새 것처럼 닦아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뼈들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손으로 쓱쓱 닦으세요. 닦으면서 이런 기름들이 있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혹시라도 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떨궈주셔야 돼요. 떨어지는 것들은 하얀 국물을 내는 데서는 이런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아까우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놨다가 이따가 고기 삶을 때 같이 삶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뼈에서는 떨어뜨려주는 게 좋다. 하지만 잘 안 떨어질 거니까 안 떨어지는 건 그냥 둔다, 이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절대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요 사이에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찌꺼기들을 꼭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어뜨고 반드시 이렇게 빵꾸가 뽕 나게. 그리고 물론 속에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별거 없습니다.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있으면 육향이 나긴 하지만 색깔에는 영향을 준다는 거. 하지만 육향이 진하다 그래서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취향 차이인데 저는 오늘 하얀 색깔, 아주 하얀 색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지면은 그냥 뜯어줍니다.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바로 다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할 거를 1번 국물이라 부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손질에는 사고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집어넣은 물의 양은 대략 9리터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집집마다 화력과 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뼈에서 대략 한 5cm 정도 더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넣어주면 대략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국물에서 저희가 할 것은 방금 전에 떼어냈던 고기 그리고 고명용으로 준비했던 양지입니다. 요거를 지금 넣습니다. 왜? 첫 번째 국물은 설렁탕 국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육향이 가득한 소고기 육수 뭐 이런 느낌으로 다른 요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설렁탕 2번, 3번 국물을 뽑아서 섞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국물, 두 번째 국물, 세 번째 국물 이게 다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섞어서 사용해버려요. 바로 한꺼번에 이걸 다 집어넣고 물이 끓고 나서 얼마나 끓이는지 보여드리려다가 이 물이 끓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바로 스탑워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끓여야 첫 번째 국물이 완성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끓어야 돼요. 아주 팔팔 끓는데 넘치지만 않을 정도로. 솔직히 조금 주변에 닦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살짝 넘쳐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글빠글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물을 이거보다 조금 덜 넣으시든가요. 팔팔 끓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 요 정도 온도로 계속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겉에 뜨는 거품을 목숨 걸고 건지실 필요는 없는데 기름이랑 거품은 조금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고기도 아니고 뼈인데도 굉장히 많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나중에 다시 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그걸 하더라도 이 국물에서 지금 이 나오는 기름들이 계속 같이 끓어버리면은 이 국물의 기름 향이 상당히 많이 밴니다. 물론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건질 필요는 없지만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끓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지났냐면 무려 36분이 지났습니다. 계속 끓여보겠습니다. 작업은 크게 두 가지죠. 가끔가다 거품과 기름을 건져주는 거, 밑에 있는 뼈를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는 거. 뼈가 위로 올라오고 완전히 뒤집힐 필요는 없는데 밑에 있는 뼈를 한 자세로 그대로 있게끔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요. 혹시라도 안 했다가 완전히 붙어버리면은 탄맛이 나고 그냥 이 고생을 하고도 버려야겠죠? 계속 끓여보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 되기 3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죠. 그럼 어떤 상태냐? 뼈가 이렇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끔 첫 번째 국물을 끝내줍니다. 불을 끄고 제일 먼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양지는 건져내고 이 건져낸 양지는 반드시 싸주세요. 랩을 싸시든 뭘 하시든 싸놓아야만 색깔이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도가니 같은 거, 이 힘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잘 익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부들부들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거에서 삶은 이 정도 시간 가지고는 부드러우면서 그런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없어요. 훨씬 더 오래 삶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지 않고 만져보면 알아요. 손으로. 두 번째까지 삶아서 저거는 먹겠습니다. 또다시 싱크로 와야 합니다. 이제 건져내는 건 반복 작업일 뿐입니다. 똑같은 단순 작업이죠. 이런 거름망을 하나 대시고 만약에 전 되게 고운 걸 사용하는데요.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국물팩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솔직히 안 내려가요. 그래서 안 되고 아주 얇은 면보 소창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은 더 깔끔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이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깔끔하니까 준비를 해서 부어줍니다. 조심조심. 뼈가 자꾸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뜨거운 국물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흥분하지 말고, 절대 흥분하지 말고 따를 수 있는 만큼 이거 완벽하게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닥에 국물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만큼만 따라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국물에 섞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물인데도 생각보다 색깔은 나와 있죠. 하지만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기름을 지금 떠내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이따가 차갑게 해서 건져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국물의 색깔이 완전히 하얗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하얀 국물보다 국물이 약한 게 아니고 색깔이 약할 뿐이에요. 첫 번째 국물이라서. 오히려 얘가 육향이랑 이런 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솥을 닦지 않고 그냥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닦아주면 더 좋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닦지 않고 그대로 부어줍니다. 두 번째 반복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반복이에요. 화력 같은 거 아까 처음과 똑같이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요번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마찬가지로 스탑워치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업소에서도 그렇고 이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솥을 사용할 때 물을 어디까지 붓냐면 손잡이 요 단추같이 생긴 요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딱 붓니다. 요게 그냥 제가 계량하는 방식이에요. 참고. 그리고 솥을 닦지 않아도 가생에 있는 부분은 물티슈나 티슈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깔끔하다는 거.
타이머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2시간을 끓이고 건지고 2시간을 끓이고 빼버리고 이렇게 단순히 반복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부장이 팁을 안 드리면 아부장이 아니죠.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하실 게 아니면은 언제까지 끓여주고 뽑아야 되느냐, 그거는 위쪽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훤하게 드러날 정도로 끓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직 덜 끓인 거죠. 조금 더 끓여서 이게 위에 있는 뼈들이 잘 보일 정도, 그 정도로 끓여주셔야지 진짜 진한 국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은 뭐냐, 더 진한 국물을 원하시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1시간 반쯤 지나면 여기다가 물을 붓겠습니다. 근데 물을 차가운 물을 부어도 되지만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훨씬 더 여기서 끓이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물은 여기 보이시는 단축구멍까지 다시 부어서 끓이겠습니다. 그 후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끓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다시 시간을 재겠습니다. 이렇게 단축구멍까지 물을 부었으면 또다시 끓여줍니다. 장난 없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저으면은 뼈에 붙어있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이걸 만약에 드실 거면은 기름은 떼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세상 이런 것까지 먹으려고 뛰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은 잘 젓다 보면은 세 번째 국물에서 분명히 얘네들이 알아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를 드시려면은 이렇게 건져서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떨어뜨려 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기름 같은 불순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런 걸 이렇게 건져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요. 이따가 물론 걸리긴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국물에 너무 녹아나게 되면 그런 맛도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져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뼈가 아닌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도 왕건이들을 건질 수 있어요. 이 왕건이들은 따로 보관을 해주면 설렁탕 드실 때 조금 더 화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을 보충하고 1시간 1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건져줍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내려오는 농도가 좀 진해요. 이건 젤리처럼 100% 굳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름망에 넣고 걸르시면 됩니다. 그냥 걸러서 오겠습니다. 세 번째 국물을 볶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끓여서 물을 한번 추가해서 빼내는 것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서 결과물이 어떤 색깔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얼마나 다른지. 참고로 두 번째 거는 이런 색깔의 국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여기다 이따 이제 기름을 걷는 것까지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네요. 오늘은 해서 오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완성을 시켰고 세 번째 국물까지만 전 뽑을 겁니다. 그냥 약간의 귀찮음이에요. 사실 오늘 이렇게 한 방법 그대로 하시면 네 번째 국물도 설렁탕으로 가능하시고, 영상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쓰던 그릇인데 옆에다가 뒀을 뿐인데도 이렇게 묵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색감은 확실하게 자신있게 세 번째 국물이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진해요. 네 번째까지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만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국물색이 정말 뽀얗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맛은 환상적일 것입니다. 네 번째 국물은 제가 그냥 알아서 뽑고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결과를 여러분과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안에 뼈가 들어있는 그 솥이 아니고요. 그 뼈는 다 버리고 여기다 국물만 따라낸 것입니다. 기름을 어떻게 건지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베란다에다가 냅둬가지고 냉장고처럼 차갑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완벽한 젤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단백질 막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냥 걷어줍니다. 잘 보이시죠? 뭐 밀가루 피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것만 건져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총 완성된 진국의 양은 15리터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이거는 액체가 아니고 이미 고체로 젤리로 번해버린 겁니다. 냉장 보관을 했거든요. 냉장 보관하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진정한 설렁탕이죠. 스푼으로 이렇게 위에를 걷어냅니다. 기름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스푼으로 살살살살 겉을 긁으면은 기름들이 떨어집니다. 이 기름막만 이런 식으로 건져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기름들을 다 이렇게 긁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물에서 이렇게 뜨거울 때 떠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죠? 얼리려면은 그냥 이런 비닐팩이나 아니면 이걸 그냥 통째로 얼리셔도 되겠죠. 근데 통을 뭐 넉넉하지 않으시면 이런 비닐팩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굳어있냐면 아예 탱탱한 젤리입니다. 이 상태로 봉지에다가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얼리셔서 사용하셔도 나중에 품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힘들게 완성을 한 만큼 1번, 2번, 3번, 4번 어떤 느낌인지 비교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물입니다. 처음이라 고기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얗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끓여낸 것도 있겠죠.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설렁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고기 육수로 해서 드시는 거, 그런 요리에다가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어울릴 거고, 농도도 굉장히 진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젤리 느낌이죠. 이렇게. 여기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뼈 국물이 아니고 고기 국물을 끓이면 이렇게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나와요. 저는 고기 뭐 20kg, 30kg, 뭐 50kg씩 끓일 때 보면은 국물이 식으면은 차갑게 이렇게 젤라틴 같이 굳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젤라틴 때문에 그런 건지 굳어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 농도가 되면은, 너무 진한 게 싫으시면은 물을 섞어가지고 오히려 육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보시다시피 하얘요. 확실히 첫 번째 거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완벽하게 다르죠.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것이 제일 하얗고 육향의 풍미도 좋고 맛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농도는 어느 정도냐, 그냥 도마에다가
엎어놔도 땡글땡글 그냥 젤리입니다. 젤리. 이 정도 농도가 된다는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생각하는 농도입니다. 맛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국물이 더 하얘지고 농도는 비슷해요. 두 번째 거랑. 근데 더 하얀 국물이 나옵니다. 뼈에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먼저 있던 고기와 붙어있는 연골이랑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떨어지고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래요. 얘들 농도랑 그런 건 비슷합니다. 이 위에 있는 건 불순물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거기 있는 연골 같은 걸 다 떨어뜨려가지고 미리 여기다 깔고 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거 먹을 때 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요. 두 개의 농도는 거의 비슷하고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보고 둘 중에 뭐 먹을 거냐 그러면은 2번을 먹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뭐냐? 얘입니다. 일부러 뚝배기에다 다 담아놨는데 1, 2, 3, 4번을 다 섞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아주 하얗고 색깔도 좋고 그냥 뭐 땡글땡글 아예 그냥 젤리죠. 아예 젤리. 네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뽑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았는데 잘 나오긴 나왔는데 농도가 이 정도예요. 물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 떨어지는 젤리가 아니에요. 엎을 수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것보다 농도가 오히려 더 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설렁탕은 2번, 3번 얘네들로 먹는다는 거 아니면 저처럼 다 섞든가 아니면 육수를 따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1번과 4번을 육수를 사용해서 다음에 나올 아부장들의 요리 물론 이걸로 계속 요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지겹잖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사고를 이용할 때 이걸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다른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꺼내놨냐? 이렇게 분말류 짬뽕다시라 써있지만 이게 돼지사골이랑 뭐 소사골 이런 거 섞인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거를 국물에다가 아무리 진하게 타도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이 설렁탕과는 그냥 아예 천지 차이일 것이다. 완벽하게 다른 음식입니다.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이렇게 사골 엑기스가 나옵니다. 엑기스 아니면은 아예 엑기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걸 자주 안 사용하실 거면 이런 걸 팔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엑기스를 타놓은 거예요. 정제수에다가 엑기스를 타놓은 거라고. 제가 알기론 그래요. 한마디로 얘도 끓여봤자 설렁탕이 아닙니다. 맛도 안 나와요. 얘랑은 비교도 하지 마세요. 너도 꺼져. 설렁탕을 드실 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끓여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설렁탕이 아니고 사골을 이용한 요리를 할 거다. 저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맛을 내주고 조미료도 들어가 있고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때는 저렇게 하지만 설렁탕은 저렇게 안 한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육수 이런 걸 빼려고 이 짓거리는 안 해도 되지만 설렁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시는 국밥충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진국을 사 먹었을 때 좀 괜찮은 집들 있잖아. 설렁탕 집들. 그런 집을 사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맛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준비와 함께 끝을 내보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다. 저 고생했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거는 대파죠. 저는 국물 요리에다가 쪽파를 얹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설렁탕은 대파가 들어가줘야 맛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진액이 줄줄 흐르는 그런 대파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포인트는 뭐냐? 써는 거 원래 안 보여드리는데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대파를 아주 얇게 썰어주셔야 돼요. 얇은 게 중요합니다. 대파 이렇게 굵게 썰어서 나오면은 극혐입니다. 진짜 짜증나. 이렇게 대파를 가능한 얇게 썰어줍니다. 이거 칼질 더 몇 번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굵게 썰으면은 전 그 집 안 갈 거예요. 삶아두었던 양지를 결 반대로 그냥 이대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얘도 얇게 써세요. 보들보들 쫄깃쫄깃 맛있는 부위라기보다는 좀 뻑뻑한 부위이기 때문에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화투창처럼. 마지막으로 왠지 빠질 수 없는 소면입니다. 뭐 원하시는 만큼 삶아주시면 되겠죠. 소면 불지 않게 하는 거 간장 비빔국수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까먹으면 안 되시는 거 깍두기, 석박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이것도 당연히 영상이 있죠. 진짜 또 까먹을 뻔했다. 저 이제 안 까먹으려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거든요. 그 뼈에 붙어있던 심줄입니다. 심줄. 이거는 버리면 버렸지 드실 거면은 꼭 장갑 끼시고 기름을 깨끗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기름이 씹히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갖고 좀 번거롭지만 기름이 겉에 붙어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보들보들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식감을 내줘요. 저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끓이는 데도 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국물의 양은 600ml입니다. 2컵 반이에요. 이 정도면은 1인분으로 주기에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다 먹을 일도 없고 집에서 먹을 때도 충분히 들 수 있고 자 일단 끓이면서 다시 이빨을 까겠습니다. 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힘들게 찍었는데 해드려야 되는 얘기들은 꼭 해드려야죠. 뚝배기를 끓이게 되면 이거하고 이런 건 보통 안 넣어주죠. 근데 뭐 도가니탕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넣을 때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이 뽀얀 국물만 끓여서 먹는 거랑 여기다 이런 고기들이나 이런 걸 넣고 얼마 안 넣는 것 같은데도 육향이 뱀니다. 이 안에. 그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뚝배기 끓이거나 아니면 딴 데다 끓여서 여기다 옮겨줘도 거기다 고기랑 이런 걸 넣고 끓여가지고 옮겨주면 충분히 육향이 더 스며들고 거기에 넣었던 재료에 따라서 맛과 향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아무런 간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뭐냐? 바로 마법의 백색가루.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보자고요. 보고 나서 얘기를 해. 그 조미료 극혐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분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우장이 조금 친절하다.
여기에 소면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주고 장을 안 주면은 좀 열받아. 그런 집은 다시 가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장을 하나 만듭시다. 이런 거 하나 준비해놓고 간장 2분의 1 테이블스푼, 미림 2분의 1 테이블스푼.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식초입니다. 식초 그냥 1티스푼 할게요. 마지막으로 짜잔 연겨자 내지는 짜잔 고추냉이. 취향에 따라서 그런 거를 여기다가 좀 쭉 뿌려줍니다. 여기에 아까 썰어두었던 파를 몇 조각을 넣어서 향기를 조금만 더해주자고요. 간단하게 소스를 완성을 시키고, 야 손가락에 묻었는 거 먹었는데 맛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합인데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는 항상 옳죠. 물론 저는 설탕을 쓰지 않고 단맛을 미림으로 냈지만 이따가 후추를 넣을 건데 맨날 저는 사용하는 후추가 이런 거잖아요.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평범한 이 후추입니다. 이렇게 갈아 놓은 거 고운 거 요게 설렁탕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하얀 거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불순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알고 있고 책에서도 그렇게 읽었고 먹어도 전혀 관계없고. 왜? 이거 만약에 이거 못 먹는 거면은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음식들을 다 모든 음식에서 거의 다 끓이면 거품 다 나오는데 건지면 완벽하게 건져졌나?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건지고 싶으면 건져라.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서야 이 소면을 넣습니다. 소면을 지금 넣는 이유는 저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먼저 넣고 끓여가지고 불릴 수는 없잖아요. 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두 번째, 대파는 절대 미리 넣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파의 향이 가장 가득한 건 조리 시작 전에 뭐 파 기름을 뽑고 좋아. 조리하면서 넣어서 파의 향이 음식에 배고 좋아. 하지만 파의 향이 가장 강력할 때는 당연히 생으로 있을 때겠죠. 얇게 썰어놨을 때. 이 향이 이거 파향이 엄청 가득하잖아요. 이게 요리에 넣으면 이 향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미리 넣고 끓이면 파향이 여기다 다 녹겠죠. 그거보다는 저는 파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뿌려가지고 좋네 좋아 이렇게 해서 파향이 가득해서 여기에 녹아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뭐 개인 취향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 국물을 비주얼은 그냥 죽어나. 오 진짜 요거를 일단 국물만 어우 굉장히 진하고 설렁탕의 그 향기랑 이런 게 모두 완벽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요 다음엔 파랑 함께 국물을 파향이 쭉쭉 묻어나오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간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일단은 너무 맛있고 설렁탕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해봐야 되죠. 뭐냐? 첫 번째,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정도의 양의 후추를 넣었을 때 아마 저처럼 끓이셨으면은 요거를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소금도 안 넣고 먹어도 되겠구나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후추 후추 향기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익숙한 그런 맛이 났습니다. 자 다음 뭐냐? 소금이죠. 소금. 요리사들이 항상 말하면서 주요시하고 소금 후추만 넣으면 막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저도 요리사니까 소금 중에 요새 괜히 유행하는 이거 있잖아요. 핑크 소금이에요. 핑크 소금. 일반 소금으로 했을 때는 저는 맛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걸 모르겠어갖고 혹시 핑크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보면 맛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거 갈아야 될 것 같다 좀. 물론 뜨거운 물이니까 잘 녹겠죠. 국물을 간이 맞으니까 확실히 더 맛은 있네요. 맛은 있는데 뭐가 맛있냐면은 간이 맞아서 맛있다는 거지 맛에 변화는 없습니다. 핑크 소금 뭐 별거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무엇이냐? 미원입니다. 숟가락 끝에 살짝 묻혔어요. 이게 싫으시면은 소금을 아예 맛소금을 사용하셔도 아마 맛이 바뀌면서 저기 할 건데 저는 이미 이걸로 간을 했으니까. 업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끓여내고 정말 고생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끓여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왜 이걸 넣느냐는 지금 이 한 숟갈에서 얘기는 답은 나옵니다. 손님들이 그걸 원하고 맛있어 해요. 이 진한 국물에 미원까지 넣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다른 집에서는 뭐 더 진하게 했든 뭘 했든 요걸 안 넣고 나오는 집에 가게 되면은 실망을 하는 거야. 내가 먹었던 그 진하고 정말 맛있었던 그게 왜 이렇게 더 유명한 데 없지? 그 차이는 바로 지금 한 입 이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맛이 소금을 넣든 후추를 넣든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설렁탕이 갖고 있는 그 너무너무 맛있는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날 뿐이에요. 하지만 국물 맛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설렁탕 제일 잘한다는 집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완벽한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설렁탕에서 감칠맛이 그냥 폭발을 했다. 아까 그 맛이 없어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감칠맛의 대폭발 이거라는 거지.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식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지. 본격적으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주냐? 바로 이 면과 양지와 힘줄이죠. 그리고 깍두기. 자, 이 면을 밑에다 살짝 찍어서 확실히 이게 그냥 먹는 거보다 이 소스와 함께 이렇게 먹어야 그래야 진짜 맛있어. 깍두기를 어떤 맛인지. 야, 이거 깍두기 레시피 김치에 대한 그냥 뭐 한 상을 다 깨줄 수 있는 맛입니다. 정말 맛있어. 막 집어 던지고 싶어. 왜? 쉬운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 포인트인데요. 뼈에 붙어 있었던 그 심줄입니다. 스지요, 스지. 요거를 잘 삶아졌는지 맛은 어떤 맛이 나는지 소스에 잘 묻혀서 겨자와 요거야 파를 좀 얹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부들부들 잘 맛있게 익었어요. 여러분들 하시다가 혹시라도 부드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맹물이라도 더 넣고 더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와, 입에서 끈적끈적하면서 쫄깃하면서 녹는데 너무 좋네. 자, 하나도 1도 기대가 안 되는 양지입니다.
그냥 뭐 고소하죠 뭐 그렇다고요. 저는 이 힘줄까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 양을 이런 깍두기와 이런 퀄리티로 내준다면은 충분히 한 그릇에 2만원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이 깍두기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저 혼자만.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가서 이거 흰쌀밥에다 막 말아갖고 처묵처묵 해야 되니까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려운 영상 정말 어렵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부장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개 미쳤어. 개 맛있어.